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김춘영 사장님, 오영애 사장님 계신 팀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늘은 아니지만 좀 하고 했던 일인데 오늘은 굉장히 설레고 많이 가슴 뛰고 어떻게 해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은 전부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다시 점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 알고 있는 내용이네. 근데 저 어떻게 풀면 되지? 이런 내용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시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바로 시작 들어갈게요. 요즘에 화두가 가장 네, 이제 돌아가네요. 자, 그렇다면 요즘에 화두가 어쩜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 흐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요. 약도 그렇고 과거에도 바이러스가 오래만 바이러스가 있는 게 이번에 코로나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과정에 이렇게 그 쭉 긴 세월을 과정을 보면 계속 세균과의 전쟁이에요. 그래 의학이 발달하는 것도 세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해서 지금 뭐 백신이다, 뭐 항체다, 뭐 항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코로나 이전에도 장티푸스다, 콜레라다, 뭐 홍역이다, 수두다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세균 때문에 계속 그 세균을 대항하는 지금같이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학은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해왔고 근데 그걸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로만 가지고 임시방편은 되지만 사람은 우리 인간은 자연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환경운동과 그다음에 식이요법 같은 게 전부 다 우리가 일산 자연식을 하는 걸 권장하죠. 그 두 개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빠르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태어날 때 거진 다 건강하게 태어나요. 근데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죽어요? 건강하게 죽나요? 아니죠. 99% 이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질병으로 죽죠. 근데 그 중간에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를 아건강 상태라고 하는데 항상 그 과정을 거쳐서 진화돼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야말로 질병으로 오랜 세월 10년이고 15년씩 병원에 누워 있다가 정말 힘들게 죽는 사람도 힘들고 남은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가 있어요. 세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건강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또 사회적으로 사람과 무리지어서 살 수 있을 때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람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와 신과 함께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야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이 바란스를 맞출 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건강은 결국 아건강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학적으로 이게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보면 질병과 영양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1979년에서 75년에서 77년 한 20, 30년 전이죠.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의학은 원래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들 내 몸 자체가 그 생화학 반응을 해서 이렇게 건강해져야 되는데 예전의 의학은 미처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의 의사가 정말 그 영양학자가 되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우리 같이 영양식을 다루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사라는 얘기예요.
정이 이제 내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론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지금 오래된 자료를 갖고 나오는데 요즘에 자료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진화돼 있죠. 근데 과거에 어땠냐면 이미 이거 2005년도 자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거를 보면 2001년도 20년 전이죠. 그때 46.2%예요. 46.2%면 거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고혈압이나 암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랬어요. 20년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바뀌었나요? 건강한 삶으로 바뀌지 않았죠. 이런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 잠깐 보면 그때 한참 화두가 됐던 게 이렇게 만성 그런 질환들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암, 당뇨, 동맥경화. 자, 지금 앞에서 보신 지금 내용이 뒤에 쭉 있어요. SBS에서 방영해 준 건데 이미 이게 굉장히 오래된 자료인데 이때 뭐래? 이때 이 얘기를 다 다뤘는데도 20년이 지나간 15년이 지나간 지금 만약에 의식 수준이 얼마나 깨어있냐 이거죠. 더 진화가 돼 있어요. 더 질병이. 그래서 지금 결국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독감, 폐렴 독감이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때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왜 죽어나가요? 생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사람 보면 기저질환자들이잖아요. 백신을 지금 맞는데도 혈전이 생기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항체를 인식하고 항원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게 스스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얘기들을 이미 굉장히 오랜 이슈가 돼서 굉장히 많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예견했었어요. 근데 지금 결론으로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암,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질병들이 뭐 때문에 온다?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해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은 요새 있잖아요. 미세먼지, 자외선, 그다음에 강력한 요새 제일 화두가 되는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10대, 영아에서부터 10대에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주 이 SNS나 이렇게 쥐어진 그 환경 속에 아예 매몰려 있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아까 건강의 정의는 건강한 정의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는 교육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몸에 좋다고 운동 무식하게 하잖아요. 이럴 때 뭐가 많이 발생해요? 활성산소. 그리고 과식, 과음. 그리고 폭식을 하죠. 시간 맞춰서 식사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외선, 담배 연기, 방사선. 방사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거리 식단에 올라오는 생선에서도 방사선이 엄청 노출됐고요. 또 건강 관리를 잘하고 하는 엑스레이 열심히 찍으시죠. 그게 어디에 다 방사선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MRI 같은 거 찍을 때. 근데 나는 어때요? 건강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건강하게 관리할 때 뭐예요? 방사선에 픽폭돼서 나는 어때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전자파.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시키는 전자파에 아예 노출돼 있어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라돈가스, 광학스모공. 우리가 날마다 그 음식 해 먹을 때 가스레인지에서 천연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스에서도 뭐가 생겨요? 일산화탄소. 그래서 예전에 연탄 뗄 때는 그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굉장히 그때도 사망도 했었고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늘상 아무렇지도 않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더 쉬운 거는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기에 열거해 놓은 것들을 한 번은 드셨을 거예요. 라면, 치킨, 돈가스, 핫도그, 도넛, 쿠키, 튀긴 감자, 크래커, 피넛 버터, 냉동 또는 말린 등푸른 생선, 저장식품. 이거 냉동이나 등푸른 저장식품 이거 집집마다 없는 집 좀 드물을걸요?
그리고 약품에 의한 요새 대한민국은 어쩌 약 남용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죠. 설파제, 수면제, 해열제, 항암제. 내 몸에서 열이 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인데 그거 갈 때 어떻게 해요? 위급하다고 바로 조금만 열 나면 어떻게 해요? 해열제 갖다 먹으니까 몸에서 일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굉장히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어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원인은 이런데 아까 질병의 암이나 이런 대표적인 원인은 뭐라 했어요? 활성산소가 주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그 활성산소에 노출이 되면 요즘에 암은 대한민국 사망순위 1순위, 질병 1순위가 암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사망순위를 보면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순위 1위긴 하지만 지금 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주지만 뇌경색이나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내 앞에 바로 앞두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당뇨병. 지금 굉장히 아까 2005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반이 이 질병에 연계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생활이 개선됐나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게 우리 생활에 계속 있기 때문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면 나는 이미 건강할 수 없는 강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질병이 아니면 첫 번째로 뭐예요? 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간이죠. 요즘에 예전에는 B형 간염만 간의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게 큰 병이었는데 지금요 간염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C형 그다음에 12형 열거할 수도 없는 간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직 증상은 있는데 아직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간염이 온다라는 걸 못 찾아낸 것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2002년도 자료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각 생물종의 염색에 있는 황산화제, 강력한 색깔을 내는 거 있죠.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컬러를 내는 그런 채소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수명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활성산소 암을 일으키는 환경은 노출돼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들은 녹황색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얼마나 드시냐 보는 거예요. 내가 나만 해도 내 주변 말고도 우선 오늘 강의 들으시는 우리만 해도 내 냉장고에 얼마만큼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있는가. 그러면 하루에 나는 얼마만큼 드시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상적인 식단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루에 3끼 먹는 식사만 가지고는 뭐가 부족해요? 비타민, 미네랄 제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거 다 의사들이 보는 잡지예요. 우리 전문인들이.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될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본인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저자이죠. 노벨 의학상 후보자이죠. 졸 왈릭 박사가 뭐예요? 현대인의 80% 이상이 뭐로 죽는다?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요. 질병이 오는 게 왜 온다? 아까 활성산소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걸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는 식물 영양소, 녹황색 야채 과일에 있는 색깔 내는 그런 영양소하고 그다음에 뭐가 부족하다?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건강하려면 매일 몇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90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죽은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책을 구매하셔서 고객들 잘 모를 때 왜 비타민 미네랄이 잘 필요한다 얘기할 때 내 얘기 잘 안 할 때는 그냥 이거 잠깐 빌려줬다가 체크해줘 줄 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줄 쳐가지고 포스트잇 해가지고 줬다가 다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질병들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90%의 질병들의 상위권들이 뭐예요? 암, 당뇨, 혈압, 피부질환, 자가면역 질환.
결국은 자가 면역 질환, 그게 뭐야? 생활 습관병, 식원성 증후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생활 습관병이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아까 환경, 활성산소를 노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다? 일이 암, 당뇨, 혈압 이렇게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그 질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둘 중에 너와 나 둘 중에는 내가 아니면 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서로 일깨워 주시면 돼요. 요즘엔 정보 홍수 속에 있어 내가 뭔가 조금 찝어주면 네이버로 다 가세요. 네이버 박사님들을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좀 우리같이 연배가 좀 있는 사람들이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사신 분들은 고집이 있어요. 옛날 생각하고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많이 먹으면 잘 먹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먹었죠. 돼지처럼. 근데 뭐가 생겨요? 영양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뭐를 해요? 나한테 활성산소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과식 아까 있잖아요. 과식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때요? 활성산소를 하루에 우리가 73,000번 공격을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73,000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식물 영양소를 그만큼 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못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진짜 잘 먹은 것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효소라는 내 몸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아까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을 왜 먹어야 식물을 왜 먹어야 되냐? 거기에 우리가 효소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나 뭐 풀뿌리나 막 이런 거 해서 뭐 설탕에 쟁겨놓고 효소 뭐 매실 액기스 뭐 이런 거 다 효소 때문에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해요? 체내에 내 몸에 유전적으로 받고 있는 효소가 있고 지금 이제 외부에서 먹어서 들어오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그 효소들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결국 기운차게 할 수 있는 게 효소라는 거죠. 그 효소나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다음에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쓰기 불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늙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런 효소들은 어떻게 해요? 먹거리로서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효소가 무슨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이 아까 잘 먹은 거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고기, 그 다음에 흰쌀밥,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을 먹고 나면 그것들은 내가 에너지원이길래 내 몸에서 꼭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들어오면 원료가 들어가면 그걸 태워서 써야 돼. 써야 되는데 그걸 태울 수 있는 효소라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효소가 안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이동하고 흡수하고 저장하고 배설하고 그래서 예전에 건강한 사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잘 싸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싸지 못하면 그건 어때요? 절반짜리 건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소가 뭐를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해서 연소를 시켜요. 태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쓸 수 있도록 해요. 기운차게. 그럼 어때요? 내가 먹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기름, 그다음 비타민, 미네랄, 수분 이런 것들 내가 먹었었을 때 효소가 있어야 그것들을 골고루 다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문제가 생기고 효소가 부족해도 내가 먹은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배설 잘 못하죠. 그래서 무조건 싸놔요.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나? 부피가 비만으로 나타나고 부피가 크면 몸 안에 많이 정체되니까 뭐죠?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만은 뭐다요? 질병이라고 정의가 내리죠. 자, 그래서 효소가 하는 것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역할들을 해요. 내 장내에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면역을 증강시키고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배출을 해요. 근데 배출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들어온 것들이 많으니까 혈액이 걸쭉해지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가 20대 때는 60%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유전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이 먹거리를 통해서 나한테 넘겨줬던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지금 점점 뭐가 돼요? 70대 되면 10%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충분히 내가 20대 때보다 많이 먹어줘야 돼요.
뭐를? 녹황색 야채 과일이나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많이 먹어줘야 돼. 근데 현대인들, 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40대, 30대, 50대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60대도 계시고 이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효소가 부족한데 이때 20대 때보다 지금 내가 더 많이 잘 챙겨 먹는지 한번 체크해 줘 보세요. 그래서 80대, 90대 갈수록 어때요? 80대 가면 5%도 효소가 없어. 그럼 무지하게 많이 드셔야 되는데 드실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줘야 돼? 우리가 알려줘야 돼. 계몽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만약에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몸 안에 뭐가 쌓인다? 효소가 부족하면 아까 잘 먹은 것들이 제대로 연소돼서 쓰지 못하니까 어때요? 체내에 축적되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재료들 시장에서 막 사왔어. 그죠? 그런데서 막 집에서 이게 그날 바로 못 먹으면 막 저장해 놓죠. 상온에 넣거나 냉장고에 놔도 냉장고에서도 일주일이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 야채 과일 싱싱한 거 사다 놨는데 일주일 되면 다 어때요? 마르지 않으면 다 썩어. 그 싱싱했던 게 나중에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나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뭐가 부족하면? 내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내 나이에 따라 계속 감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대를 유지하려면 감소한 것만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채 과일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드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다 챙겨 먹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빠르게 뚱뚱해져요. 지금 비만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사람 별로 없죠. 마른 비만도 굉장히 위험해요. 뭐가?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혈관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여서 마른 사람들 더 위험해요. 난 날씬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속에 기름이 많이 껴있어. 어디요? 똥배에 아니면 혈관에 아니면 내장 안에. 근데 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니까 체지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보면요. 음식 섭취가 굉장히 불균형하고요. 그 사람들은 에너지 제대로 못 써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바란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이 자료 같은 거에 보면 건강검진 결과상 비만이란 체질량 지수와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요? 그 인바디 기계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걸 눈으로 알지 못해도 딱 수치로 예면 내 몸 안에서 이 세포가 얼마나 건강한지 저항력은 얼마나 있는지에서 바로 내장 지방의 척도까지 싹 알려주는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자료들을 왜 사용하냐면요. 이게 지금 2009년도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얼마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냐 이거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 그쵸? 지금 과학 장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활용하면서도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도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되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렇다면.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이거예요. 수질 오염, 그리고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사시사철 재배가 돼요. 예전은 계절적으로 야채 과일 같은 게 생산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뭐 하고 만들어요? 신이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은 자연을 누리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자연에서 나온 철을 따라 때때마다 우리한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자연과 함께 자연에서 나오는 걸 더불어 먹고 살아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인간들이 어때요? 신의 영역에 도전해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그리고 신을 정복하려고 그래.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없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패닉 상태에 빠졌잖아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원래 바이러스는 우리가 공존하게 돼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바이러스예요. 그럼 내 원세포하고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서로 어떻게 공존해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내 몸 안에서는 뭐래요? 그 세균을 같이 살든가 세균을 배출하든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다 설계가 돼 있어요. 그 설계가 돼 있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신의 영향이 동역해서 인간이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어때요? 그 조그만 그 독감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겨갖고 사람 온 세계가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구의 자연을 지금 뭐 남극이라고 그러나요? 그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데 2000년 만에 높아진 그 해수면 상태가 지금 단 얼마 만에 지금 그걸 도달했다고 그래요. 다 하면 옛날에 노아홍수처럼 지구의 종말이 또 물에 한번 잠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와요. 200년 후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연을 계속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섭리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아까 질병이 오는 게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하고 또 뭐가 효소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땅에, 흙에 그런 영양소들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햇빛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기와 이런 것들이 결합했었을 때 우리가 먹어서 연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다 뒤집어 놨잖아요. 다 뒤집어 놔서 내가 필요한 게 로봇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한 로봇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다라는 정상적인 식단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필요한 영양소를 다 먹으려면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은 절대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2000년도 밀레니얼 시대 막 온다 막 난리 쳤을 때 이때 얘기한 거예요. 이때만 해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건강보조식품을 선도하는 파마넥스가 의약품 수준을 이 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다. 이걸 누가 예측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자들이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걸 예측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어때요? 파마넥스사 여기서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환경 요인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서 의약품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파마넥스가 모든 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얘기는 지금 어때요? 20년 지금 지난 지금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 얘기를 이때 2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아건강 상태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건강하게 정말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나 120세 되면 그때 정말 기쁨으로 식구들하고 안녕하면서 웃고 갈 건지 아니면 15년 20년 병상에 누워서 진짜 인간 같지 않게 여기다 호수 꽂고 배에다 호수 꽂고 그러고 살아가시는 분들 지금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버릴 수 없으니까 요양원이라는 그런 명분 안에 갖다 놓고 완전히 차라리 안락사시키는 게 제 생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 이야기예요. 현대 이야기 장점은 뭐예요? 화학약품이면서 빨라요. 왜 빠르다고 생각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니까. 진통제.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생제. 근데 우리가 사람인데 거기다 뭘 넣어요? 화학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천연 자연식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다 비스무리하게 플라스틱 원료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줬을 때 우리는 뭐네요? 굉장히 빠르게 행복해 하는데 이게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 있고요. 내성이 너무 생겨서 약발이 하나 갖고 됐던 게 계속 약 치료하는데 병원을 고집하시는 분들, 현대의학을 맹신하시는 분들 보시면 약이 줄든가요, 늘든가요? 계속 늘죠. 계속 늘어요. 근본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증명돼요. 그래서 결국은 감기약이나 이 진통제 우리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감기약.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1700여 개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옆에서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아이 어때요? 전부 다 피부가 막 드러나고 막 지물러 떨어지고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이런 것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존슨 그 증후군을 우리가 감기약, 진통제 가볍게 먹는 이것들이 장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장복해요. 약 처방해 준 거 보면요.
진통소염제가 제약회사 거 집어넣고 거기다 위장약 넣어줘요. 약 처방해준 거 와서 다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그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처방해주고 우리는 정말 환자들은 마르타처럼 가서 그 주시는 대로 드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15년, 20년 요양원에 있다가 들어가는 게 지금 현대 이야기. 한 번은 필요해요. 급할 때 수술은. 그 결국은 뭐다? 건강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면 너무 좋지만 시간이 걸려. 병이 들었었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누가 해요? 본인이 건강관리는 해야 돼요. 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아까 얘기했던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자재가 충분히 들어와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했냐면 어양의 수질이 나빠서 어떤 고기는 병들었고 어떤 고기들은 잘 놀아요. 그건 아직 면역력이 있으니까. 근데 병든 고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어때요? 우선 치료를 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그 어항물에 돌을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 온 병인데 살을까요? 죽을까요? 결국은 죽어요. 저도 조그만 뭐 구피를 키워보지만 조금 이상해도 끄집어내서 내 딴에는 뭐 소금욕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서 해다가 넣어놓으면 결국 못 견디고 얼마 조금 더 살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 이야기의 문제는 이거다. 그래서 한두 번은 급할 때 쓸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현대 이야기의 힘을 빌어서 진통제 소염제 같은 경우 먹고 나면 내가 일상에서 없는 비타민, 미네랄제, 식물 영양소를 대빵 부어둬야 돼요. 부어. 회복하려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대체의학은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많이 양자 분석기 많이 TBS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몸에 그 세포 저항력이에요. 세포가 얼마나 건강해서 그 전기 저각 자극을 내느냐. 그러면 그 전기 자극으로 그 파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파동이 얼마나 강하나, 그냥 에너지가 얼마나 잘 흐르고 있느냐, 어디에서 정차되느냐.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건 아프다고 느끼지만 양자 측정기에 보면 그걸 존에서 그죠? 적게도 느끼고 너무 많게도 느끼고 정상 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갖고 우리 몸에 대체의학에서는 아까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게 체내에 우리 존재하는 물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연 물질을 외부에서 계속 넣어줘야 내 몸에서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활성산소 공격으로 해서 계속 질환이 생기면 그걸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식물 영양소, 효소나 이런 비타민, 미네랄 제제인데 그것들이 계속 들어와 주면 내가 73,000번 공격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또이또이 막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적군의 세력이 많아지니까 결국 대사증후군, 그죠? 생활습관병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똑같은 저기를 뭐죠? 그 면역 제제를 맞았는데 누구는 그걸로 인해서 죽잖아요. 누구는 그걸로 인해서 항체가 생겨 멀쩡해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체의학에서 뭐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의학 식단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루는 아까 2000년도 21세기 21가지 예측 우리나라 네노라 하는 전문 기자들이 거기서 네노라는 대표 21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마렉스라는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의약품 수준의 그래 모든 건강에 이렇게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파마렉스라는 회사예요. 근데 결국은 뭐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것들을 지금 음식이 어때요? 환경이나 어디 이런 그 매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음식에서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재배대하는 농법이나 화학 그런 그 비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연에서 섭취해야 되는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양리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 이 회사가 파마넥스라는 거예요.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보시면요. 파마실은 약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넥스트는 차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 이게 합성어예요. 파마넥스 회사 이름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차세대의 의약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자들이 얘기할 때 이거를 맞춘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케미칼 드러그로 해서 현대의학에서는 가장 빠르고 장점 대표
이런 것들이 수술요법이나 항생제요법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쓰면 이것도 필요해요, 생활에서. 그래서 현대의학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해를 하고 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필요해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때문에 그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죠. 건강식품은 내가 인삼이나 개소주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허간에서 푹푹 달여서 골뱅이나 이런 것들 곡류 골뱅이 액기스 뭐 흑염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탕, 개소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건강식품이에요. 그냥 내가 그것들을 어떡하냐 그냥 삶아서 구워 이렇게 찌어서 이렇게 농축해서 짜서 먹으면 된다. 난 그렇게 해서 이걸 팔겠다. 그러면 허가를 내줘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기능식품은 뭐예요? 의약품 수준의 그런 그 과정을 다 겪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 허가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은 신고제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허가제예요. 그래서 까다롭죠. 근데 거기서 뭐까지 들어가요? 기능. 걔네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대체의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자연에서 추출하는 그런 식물들을 드셔야 되고 거의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에서 내가 뭐를 올려줘야 된다? 면역을 올려줘야 된다. 아까 질병은 맨 첫 장에서 질병은 뭐라고 했어요? 면역력 저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냐?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면역을 올려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다? 음식에서 들어올 거를 대처해준다. 건강기능식품이.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정말 집에서 있는 냉면 대발로 뭐 20대발씩 먹어야 된다라고 이미 2000년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파마넥스 회사를 한의학의 신기원이라는 MBC 다큐멘터리로 이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취재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요거를 조금 뒤까지 보신다라면 뒤에 저기 그 유튜브에서 한의학의 신경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한국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한의학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대의 양약에서 지금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역수출돼서 우리가 다시 역수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한약의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유래가 되는데 결론은 한약의 재료로 가서 그것들을 현대의학에 그죠? 약처럼 만드는 수준의 안전성 있게 제품을 만들어 오는데 그래서 다시 역수입하는 거야. 파마넥스도 결국은 어때요? 미국에서 우리가 역수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이제는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환경과 그다음에 건강해지려면 내 몸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넘어서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할게요. 강사님 음소거 되셨어요. 모두 음소거 해놓으시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사님 음소거 되셨습니다. 제 풀었어요. 그러면 한연 공유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됐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할게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안 되네. 공유, 중지. 화면 공유가 다시 원 상태로 다시 안 되니까 다시 할게요. 공유, 중지. 새로 공유. 지금 화면 정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저기로 화면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로 해서 우리가 아건강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내가 건강하고 가려면 방법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질병으로 갈 때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면 결국은 어떻게 돼?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질병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의 무병장수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이런 지금 비타민 5, 그 다음에 아연, 철, 셀레늄 이런 게 부족하면 아까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 영양소 하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이르고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사장님들이시니까 제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강력한 항산화제와 비타민, 미네랄 제제가 함께 있는 게 이게 기초예요. 기초. 라이프팩과 그다음에 티그진. 그다음에 필수 영양소. 라이프팩, 패밀리.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병장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제. 그죠? 그렇게 하시면 건강해질 수 있고 이 식물 영양소로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눈이다, 그다음에 심장이다, 그다음에 어디 전립선이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이런 폴리페놀이나 아이소폴라빈이나 카로티노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아스타잔신 같은 경우는 마리노메가 들어가 있고요. 제아잔신 같은 G3, 루테인 같은 경우 아이케어에 있고 이게 지금 효소인데 결국은 어때요? 우리 몸에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섭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질환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물 영양소까지 73,000번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하루에 여러분들이 얼만큼이요? 이만큼을 사려고 하면 돈도 요새 야채 과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야채 쌈 먹으려고 한 끼만 사올래도 2,000~3,000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하루에 먹으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만큼 드실 수 있냐 이거예요. 돈도 많이 들지만 뭐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먹고. 그리고 이거 씹느라고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공격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천연 비타민을 했는데 이거 자료들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라이브팩이라는 이 영양소 한 봉지에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4캡슐씩 8캡슐이에요. 4캡슐 아침 저녁 이렇게 먹는 게 타사에서 부분적으로 파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열감이 이만큼 사놓고 드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함량이에요. 함량. 그래서 어떡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받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요거.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식단에서 또 채워줘야 되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해서 도구로 쌓였어요.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미 내 몸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종양명소 이거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73,000번 공격을 받는데 방어하는 거고 이미 내가 병들어 있어. 적군들이 너무 많아서 내 몸이 문제가 생겼다면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근본 원인. 그렇다면 결과는 어때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외형적으로 봐도 건강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불편하다, 아프다.
또 기력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 노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유일하게 에이즈락이란 그 과학적인 토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회사의 어느 회사도 기능식품 회사에서 제품이 없습니다. 독점적인 게 파마닉스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처럼 보면 이 라이프제는 유전자, 우리 몸에는 내가 젊을 수 있는 유전자가 있고 늙을 수 있는 유전자가 같이 공존해요. 근데 내가 늙을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 거기에 불이 켜지면 불이 켜질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하는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이상한 거 자꾸 먹고 짜증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노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져요. 그래서 내가 늙어. 그럴 때 어때? 기운이 없어, 아파, 불편해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노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노화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결국은 노화는 질병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비만은 질병이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은 유전자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뭐냐? 젊은 유전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어째요? 아까 강력한 식이섬유, 강력한 비타민 미네랄제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노화 스위치가 스톱을 해버려요. 그 젊은 스위치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된다 이게. 그럼 내 몸의 문제로 인해서 체내에 쌓여지는 그런 것들을 뭘로 한다라고 했어요? 유전자를 건드린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데 지금 90일 동안 그래서 우리들 사업자들이 뭔 얘기했어요? 시스템으로 네 고객들의 삶까지 아니면 우리들의 삶까지 어떻게 한다? 완전히 90일 동안의 삶을 바꿔버린다. 내가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바꿔버린다는 걸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90일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장해독하고요. 에이즈락 기술로 해서 노화 유전자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젊은 유전자가 활동하게 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좋은 음식으로 바꿔 먹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은 체질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이는 진짜 예쁘게 하고 탕일력 있는 동안으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매일매일 받는 거 그냥 그 방어만 할 것이냐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이 문제를 90일 동안 싹 바꾸실 것인가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하면 기왕이면 젊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내가 90일 투자해서 90일 동안 생활 습관 이런 거 다 바꿔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바꾸면 지금 내가 살아온 삶 때문에 내 모습이 바뀌었다라면 내가 건강했었을 때 20대처럼 바뀌고 싶으면 90일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체중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뚱뚱하고 아주 마르고 이런 것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젊게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줄 거. 아까 있잖아요. 식이섬유 그게 효소야.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왜 필요하냐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심혈관계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여성 호르몬의 변화, 폐경이 가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원료로 써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전환시키고 하는데 그 효소가 없어지게 되면 뭐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폐경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자들 혈압이 올라가요. 당연 그 호르몬 변화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조절시켜준다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위에 장기간 머물게 되는데 있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 자꾸 단순당 같은 경우는 먹어도 자꾸 포만감이 없이 배고프니까 자꾸 뭐를 해요? 자꾸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과다하게 먹어. 그리고 다 과다하게 먹으니까 체내에 쌓여요. 그래서 이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이섬유는 유익균. 우리 몸의 장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항상 공존한다 그랬죠. 그 유해균은 20%, 유익균 80%. 거기 그 중간균이 있죠. 그것들이 어디가 우세하냐에 따라 거기 붙어버려요. 그래서 장의 균의 바란스로 인해서 균은 항상 우리 몸에 있다라 그랬어요. 같이 살아왔다고. 우리가 균이 없이는 유균 상태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균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얼마나 조유롭게 비율을 맞출 것이냐예요. 그 비율을 맞추는 게 식이섬유예요. 근데 제가 그 90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제품은 다 여기서 제품 프로덕은 제가 지금 안 해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결국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식사 대용이라는 쉐이크를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쉐이크는 식사 대용, 한 끼 식사 대용이 아니에요.
뭐다? 우리들이 먹고 지금까지 왔던 병들게 한 세포들을 회복시켜주는 의약품 수준의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쉐이크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살 빼기. 살이 왜 빠져요? 조절하니까. 식이섬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체중 감량할 때만 90일 동안 먹을 게 아니라 일상에서 이걸 식사로 드시면 돼요. 그럼 내가 식사 먹으면 식사량이 줄면서 이걸 드시게 되면 내가 쉐이크에 들어간 여러 성분 중에 딱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올렸어요. 자, 타트 체리. 어때요? 요새 유행하죠? 막 TV에서 나와서 막 이거 사 먹으려는 타트 체리는 국내에 수입이 잘 안 된다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생산량도 작고 이게 재배하는 게 기후나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 데서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타트 체리가 들어오기까지는 여기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약용 성분들 이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 고가라 그래요. 타트 체리 혹시 이거 비스무리한 거 사 먹으려고 그러면 비싼 거 알죠? 요 몇 개에 뭐 10,000원씩이에요. 전 제가 사 먹으려고 해도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쉐이크에는 얘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비타민, 미네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어때 다양한 성분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타트 체리만 제가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는데 뭘 예방한다고? 심장질환 예방한다고요. 제일 문제가 어때요? 요즘에 사망순위 1순위가 암이지만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순위 1순위는 심장질환이에요. 바로 죽는 거. 근데 거기서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걸 산화 방지하고 그다음에 심장질환 위험 감소하죠. 그다음에 뭐다? 내 종양. 우리가 암이 그래서 타트 체리가 왜 유명해요? 그래서 요새 TV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화두로 타트 체리를 많이 띄워주잖아요. 그다음에 종양,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지금 굉장히 많이 여자들한테 암 1순위가 유방암이죠.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게 타트 체리예요. 그다음에 체지방 감소. 이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쉐이크 먹으시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TR을 안 하실 때라도 이걸 대체를 한다라면 이런 암에서 굉장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문제가 뭐예요? 오래 삶으로 인해서 뇌가 너무 쉼 없이 해서 그다음 뭐예요? 뇌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어때요? 알츠하이머 떨고 기억력 침해. 그다음에 항염 효과, 관절염의 통풍. 요새 통풍, 단백질 잘 드시는 분들 어때요? 순환 잘 안 되시니까 이거죠. 그다음 뭐야? 항염작용한다고. 항암, 항염. 그다음에 당뇨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야? 자, 통증 예방하고. 내가 많이 너무 아파. 그랬을 때면 타트 체리 드세요. 그래 쉐이크 드시면 어떻게 하게 되세요?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쉐이크를 우리가 그냥 식사 대신 한 끼 간단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해요. 쉐이크가 진짜 타트 체리 하나만 얘기해서 그렇지 거기다 치커리나 이런 것들 들어간 거 보면요 전부나 항염 항암 그다음에 뭐 진통이에요. 진통소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통소염 먹으러 가면 쉐이크 꾸준히 드시면 우리는 계속 상처나고 세포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예방할 수 있는 게 쉐이크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 여기 들어가는 비타민, 미네랄 12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진짜 쉐이크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사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체 부품을 가르려면 어떻게 해요? TR0을 90일 만에 싹 바꾸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하는 거는 라이프텍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것만 했어요. 이제 부분 해독하려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솔루션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근데 총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지금 오늘 뽑아보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오늘 강의 준비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건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찝어서 이렇게 한번 고객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들 삶에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파마넥스라는 회사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유통하기 위해서 파마넥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정밀 분석하는 사람들이 MBC 방송에서 방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기자들이 21명이 내놓으라는 대표 기자, 의학 기자들이 거기다 어떻게 해요? 선정해 줬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안전해 첫째. 그래서 6가지의 공정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만 해주면 아파서 죽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다해서 죽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정말 팔팔하게 살다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게 파마식품, 그 다음에 시스템.
90일 동안 우리가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저는 90일. 우리가 좋은 걸 먹어도 간에서 이렇게 해독하면서 70%를 해독하지만 요즘에 바디버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하죠. 내 몸 안에 쌓이는 그 독을 어떻게 뺄 것이냐. 그 독을 뺄 수 있는 게 90일이면 완벽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